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방송이네요. 옛날 고서에 나오듯이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상이이천, 종이이국, 하이이질. 왜 질병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하이라고 분류하냐면 의사들은 그냥 아픈 몸밖에 치료하지 못해요. 근데 나라가 혹은 한 개 지역이 불안정하면 어때요? 사람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질병 뭐가 없어요. 그냥 맨날 쫓겨다녀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다스리는 사람을 그냥 하이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다스렸는데도 하이, 그러니까 초보자, 이제 질병을, 이제 의학을 금방 배우는 사람을 이제 하이라고 해요. 이미 그 사람의 증상을 보고, 맥을 보고, 그 사람의 증상을 치료하는 걸 이제 하이라고 해요. 이제 중리도 저번에 말했듯이 의사는 어느 곳에 가나 기본으로 풍수지리를 봐요. 풍수의 지리에 따른 이제 스트레스, 질병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사람을 이제 질병을 발생하지 않게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옛날 이야기는 하는데 어느 고위 관직자를 치료해 줬는데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요. 어떻게든 그걸 치료해 줬는데 그분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의사분이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 왜 이름 나지 않는가 하고 그 사람은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날 수가 없다고. 의사가 얼마만 질병을 다스렸다 해야 거기 소문이 나는데 질병을 치료한 적이 없으니까 이름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다 미리 방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형보다 더 강한 의사가 있는데 또 큰 형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도사급이죠. 사람을 아예 질병을 걸리지 않게 이제 몸을 든든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사계절에 따른 스트레스, 봄. 이게 2년 전부터 준비한 건데 작년에 봄철에 촬영한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끌다 올해도 봄철은 지나쳤어요. 봄철 스트레스는 주로 추위, 바람, 건조, 먼지, 더위, 그리고 더위로 인한 무기력증. 봄에는 날이 따뜻하기 시작해집니다. 사람 체온은 겨울철에 이제 적응되었기 때문에 몸이 항상 뜨거워요. 근데 날이 더워지는데 체온이 자꾸 올라가면 사람에게 뇌가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체온을 낮추려고 하니까 몸이 무기력 증상이 와요. 그 무기력 증상은 여름에 심각하지만 봄철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봄에는 그래도 추워요. 낮에는 햇빛의 직사 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그래도 좀 많이 추운 편입니다.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때요? 사람 피부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그리고 봄철 공기는 옛날에는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기가 엄청 나빠요. 미세먼지. 그리고 십몇 년 전부터 이제 초미세먼지란 개념이 나왔죠. 먼지가 많으면 어떻냐? 기관지가 스트레스 받아요. 기관지 염증이 자주 생겨요. 그리고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기관지염, 비염, 감기 같은 게 엄청 많이 옵니다. 추웠다가 더웠다 하면서 몸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감기가 쉽게 걸려요. 특별히 애들이 쉽게 걸려요. 체온 관리를 잘 못하니까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해야 되는데 애들은 뛰어놀다가 옷 확 벗었다가 찬바람 훅 불면 또 모공이 확 수축되면서 막 머리가 아파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감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봄철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가? 무조건 운동이에요, 운동. 근데 봄의 특징은 어떤 게냐면 공기가 안 좋아요. 바깥에서 운동하려고 하면 어때요? 기온은 적당해요. 10도, 20도 정도. 걷거나 뛰거나 해도 춥지 않고 덥지도 않아요. 딱 좋아요. 그런데 공기가 안 좋으니까 어때요? 기관지가 스트레스 받아요. 운동하려면 어떻게 하냐? 좋은 날에는 그냥 등산이나 달리기, 걷기, 실외에서 모든 운동할 때 다 좋아요. 배드민턴 치어도 좋고, 밖에서 축구해도 좋고, 각종 운동을 하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은 날에는 어떠냐? 공기가 안 좋으면 무조건 헬스장 가세요. 헬스장에는 그래도 공기는 깨끗합니다. 그 헬스장에 히터를 안 켜요. 히터를 켜면 더워서 이제 회원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옷을 적당히 입으면 돼요. 10도, 10도가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감기 걸릴 위험은 없어요. 공기 좋은 날에는 그냥 실외에서 하고, 공기 안 좋다 싶으면 무조건 이제 헬스장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헬스 한다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면 몸이 더 아파요. 사람이 회복하는 과정이라 하지만 너무 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 지금 바로 여름철이에요. 지금도 엄청 덥고 습합니다. 저는 속에 열이 너무 많아서 여름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놀고 싶어요. 여름이 되면 어떤 스트레스가 오냐? 기온이 높아요. 그리고 습도가 높아요. 제 고향에는 30도, 40도 돼도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늘진 데만 가면 선선하기 때문에. 땡볕이 제일 무섭죠. 근데 서울에는 너무 습합니다. 습하면 어떤 현상이 오냐? 땀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잘 빠지지 않으니까 속에 열이 자꾸 쌓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한국에는 항상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적응하기 힘들어요. 최근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습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사람 체온이 올라가는 건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체온이 올라가면서 머리가 뜨거워지거든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
뇌세포가 녹아납니다. 사람들은 그 뇌세포가 녹는다 하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치매가 온다 하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특별히 뇌에 순환이 안 되거나 간이 안 좋거나 소결이 있는 사람 뇌세포가 녹아내려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체온을 내려요, 체온을. 체온을 내리는 게 어떤 과정이냐? 대사를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기력증을 느끼는 원인입니다. 대사가 안 되니까 주요 특징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된다고 보통 이제 그걸 못 느껴요, 사람들은. 보통 속이 막 꽉 차서 막 진짜 막 위로 올라오거나 막 그 엄중한 특징이 와야 이제 소화 안 되는 줄 알지만 여름철에는 박테리아 활동이 많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도 못 느껴요. 박테리아가 다 그것을 다 분해해 버려요. 실제로 사람이 밥을 먹어도 흡수한 거는 내 몸에 직접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별로 안 됩니다. 박테리아들이 그것을 분해해서 습이란 걸 만들어내요. 습. 습이라는 게 옛날 말로 말하면 지금 말로 해석하면 만성염증입니다. 그 습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박테리아가 음식물을 분해해서 그 물질이 일정한 특정 물질이 나옵니다. 박테리아 종류에서 다른 이제 물질이 이제 발생하죠. 특별히 내 몸에 안 좋은 박테리아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그 이물질이 혈관을 타고 혈관 벽에 붙어버려요. 혈관 벽에 때가 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콜레스테롤이라는가 각종 뭐 이상한 뭐 그런 이물질 같은 게 혈관에 따닥따닥 붙어버려요. 여름에는 그걸 몰라요. 날이 덥기 때문에 혈관이 느슨해져 있어요. 때가 붙어도 혈액순환은 그래도 적당히 됩니다. 근데 언제 그것을 느끼냐? 에어컨 밑에서 찬바람 맞고 잘 때 혈관이 수축돼 버려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럼 근육이 이제 경직이 일어납니다. 목이랑 어깨가 뻣뻣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가서 나 풀라고 해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뜸을 뜨거나 부항을 붙이거나 그런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잘 풀어주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뭐가 많이 쌓이나 열독이 많이 쌓여요. 여름엔 더운 거는 아시잖아요. 땡볕에 가면 어때요? 땡볕에 가면 열이 머리로 직접 들어갑니다. 땡볕에 1시간 걸었다 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뇌 활동을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땡볕에서 걸어 다니는 거 최악이에요. 절대로 피하셔야 돼요.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들고 다니든가 아니면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대사를 안 해요. 대사를 하면 어떠냐? 체온이 자꾸 올라가요. 소화하는 과정도 장 운동 과정도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에 열을 발생하지 않으려고
장대사를 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배를 만지면 배가 차가워요. 대사를 아예 하지 않아요. 그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 여름철에 열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뒷목 있어요, 뒷목. 귀 뒤쪽에, 그렇게 경추 위에, 그쪽 혈자리가 하나 있어요. 혈자리는, 제가 검색해 봐야 되는데, 예풍이라는 자리인 것 같아요. 두개골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 자리가 막혀버려요. 그 원래 아무것도 안 잡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 거기 눌리면 뼈도 아닌 게, 돌덩어리도 아닌데, 딱딱한 게 있어요, 딱딱한 게. 그게 이제 열이 쌓이면 어떤 느낌이냐. 손가락으로 닿기만 했는데, 막 쇠꼬챙이로 막 두들겨 패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픕니다. 그걸 안 풀면 어떻게 되냐. 30년. 신체 나이가 30년 노화가 되는 겁니다. 신체 노화 다른 거 한 가지 안 써온 습관도 있는데, 그 습관도 신체 나이를 20년 갉아먹어요. 내가 30살이라 하면 30년 플러스 20년 플러스 하면 30대인데 신체 나이는 80년으로 나와요. 80세. 뒷골이 탁 막히면 어떤 거나, 내가 늙었구나 하고 생각 오는 순간 그 혈자리가 확 막힌 겁니다. 그 혈자리가 막히면 신경 활동이 다 멈춰버려요. 기라는 게 신경 활동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 활동을 멈추니까 어때요? 기가 쫙 빠지는 거예요. 뭐 다른 곳은 어떤지는 몰라도 한국은 어때요? 여름철만 오면 삼계탕을 많이 먹어요. 기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때 이제 보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삼계탕 맛있게 하는 데는 진짜 별로 없어요. 삼계탕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토종닭 시골에서 마당에서 풀어서 키우는 이제 그런 토종닭, 그냥 한 1년 몇 개월 정도 된 거 작은 닭이면 돼요. 뭐 얼마만한 영양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몸이 흡수가 잘 돼야 돼요. 토종닭 하면 다 몇 년 먹은 다 너무 질긴 닭이에요. 삶아도 삶기가 힘들어요. 여름에는 위장이 기가 싹 빠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푹 익은 걸로. 그 옛날 아저씨들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뜨끈뜨끈한 국물 툭 마시고 시원하다고. 사람들은 이해가 못해요. 뜨끈한 국물을 마시고 왜 시원한가? 그냥 기분 좋다는 뭐 그런 말 같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장관이 이제 크게 운동을 하지 않아요.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복부 근육 신경이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뜨끈뜨끈한 국물 내려가면 어때요? 복부에 냉기가 풀려요. 차가울 때에는 혈관이 항상 수축됩니다. 특별히 하행대동맥. 하행대동맥이 묻어져 있으니까 발이 시려요. 발이 시려요. 하체가 차갑습니다. 하체가 막히니까 그 열은 어디로 가요? 심장이 펌프하면 피가 다 위로 돌아요. 하체는 안 돌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머리가 뜨거워요. 머리가 뜨거우면 어때요? 기를 더 빼버립니다.
신체, 신체, 사지, 그리고 내장, 활동을 다 다운시켜요. 여름에는 힘이 없긴 마련이에요. 뜨끈뜨끈한 국물, 그리고 소화 흡수 잘 되는 그 육수가 쑥 들어가니까 속이 편안해지면서 하체로 가는 이제 혈관이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로 올라가던 열이 아래로 쑥 빠지니까 어때요? 머리가 시원하다고 느껴져요. 짐머리 혼자서 막 움직여서 좀 조절한 것 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그 여름철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 여름철에는 시원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헬스장 가면 돼요. 근데 헬스장에도 날이 더우니까 기온이 헬스장 안에는 기온이 높아요. 헬스장 선택할 때 구청이나 좀 큰 곳에 가세요. 그럼 에어컨 빵빵 나옵니다. 기온이 높으면 운동해도 힘이 들어요. 그 운동이 잘 안 돼요. 대사도 잘 안 되고. 그 열심히 해야 이제 뭔가 순환이 되고 신경도 활동을 하고 장도 움직이는데 날이 더우면 그 헬스장 안에서도 더워요. 땀이 쭉 납니다. 땀이 나면 이제 기가 빠진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게 이해를 못 해요. 그럼 땀을 빼지 말아야 되는가? 그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적당을 빼는 건 좋아요. 근데 헬스장에서 열심히 하다 나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땀이 쭉쭉쭉 빠져요. 땀이 나면 뭐 냄새 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혈액의 주요 성분은 수분입니다. 땀이 나면 어때요? 혈압이 낮아집니다. 혈액이 이제 혈액 성분이 조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져요. 그럼 고혈압이 뭐 있는 사람들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그건 너무 멀리 갔어요. 고혈압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사람 심장이 펌프를 하면 압이 있어야 혈관을 통해서 이제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혈액이 줄으면 혈압이 낮아져요. 열심히 심장을 펌프하는데 순환은 안 돼요. 사람들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땀이 쑥 빠지고 나면 사람이 힘이 없는데 심장은 푹 뛰고 있어요. 혈압이 낮아지니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될수록 땀은 안 빼는 게 좋은 겁니다. 땀을 열심히 빼서 막 체중은 줄어든 것 같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가을. 가을에는 그냥 날이 건조하고 시원하고 아무 가도 다 좋아요. 가을은 그냥 아마 이 땅에서 가장 편한 시기인 것 같아요. 봄철도 좋긴 좋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봄철은 좋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꽃이 피는 시기지만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봄철은 마이너스 평가예요. 가을에는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기 좋을 때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면 돼요. 등산해도 좋고 달리기 해도 좋고 자전거 타도 좋고 아무거나 좋으면 돼. 여행 가도 좋고 아무거나 다 좋아요. 겨울. 겨울은 이제 기온이 확 떨어져서 옷을 많이 입어야 돼. 여름철에도 덥기는 덥지만 여름철보다 겨울이 더 싫은 것 같아요. 옷을 많이 입고 춥기도 하고. 저는 땀이 많아서 그 옷을 그게 통풍되지 않은 옷을 입으면 땀이 차버려요.
패딩 같은 것도 전철 조금 타거나 푹 젖어버려요. 겨울은 좀 싫어요. 날이 추우면 어떠냐? 혈관이 쫄아들어요. 이제 여름철, 그 가을에 몸 관리 안 하신 분들 기가 쫙 빠지죠. 기가 빠지면 어떠냐? 뭐 해도 힘들어요. 겨울에는 추위를 또 많이 느껴요. 대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공기도 더 좋지는 않아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 미세먼지를 다 씻어 나가잖아요. 겨울에 비도 오긴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 뭐 그런 말 하면 또 저쪽 동네에서 또 뭐 야단하니까 그딴 말 하지 말고. 바람. 옛날에 바람이라 하면 자연 환경에서 오는 이제 그 바람이 있고 자연풍 있고, 바람이 또 한 가지 이면은 혈관. 혈관이 수축되는 현상을 이제 바람이라고 해요. 그 뒷골 여기 풍지라는 곳이 있어요. 풍지. 그리고 풍부란 자리 있고, 허벅지 쪽에 이제 풍시란 자리 있어요. 풍자가 들어가면 혈관하고 관계있어요. 혈관. 그것도 안 좋은 현상. 그 자리가 막혔다 하면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혔다는 의미예요. 중풍, 뭐 다 알고, 뭐 통풍, 뭐 떠들 게 다 막혔다는 뜻이에요. 바람 불면 어떠냐? 건조하거나 추울 때 찬바람 불면, 만약 내 피부가 공기 속에 노출됐다, 혹은 옷을 적게 입어서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럼 혈관이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면 몸이 뻣뻣해져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혈관이 좁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신경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제 찬바람 많이 불면 두통이 옵니다. 감기는 아니지만 뒷골이 땡겨요. 신경이 땡기니까 막 인상을 써요. 이렇게 땡기는 쪽으로. 건조하고 춥고 공기도 안 좋고, 피부 쪽에는 옷을 두껍게 입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기관지는 어때요? 호흡을 쓰는 거는 그냥 공기 속에 노출되거든요. 그래 겨울에는 기관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도 겨울에도 이제 10도나 이제 1도 영상이거든요. 밤이 아니면. 주의할 점은 한파가 올 때 스트레스 받기 싫으면 어떠냐? 마스크 하나 껴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겨울엔 기온이 낮아요. 그리고 공기가 좋지 않아요. 헬스장 가면 됩니다. 헬스장. 겨울에는 날이 춥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해도 땀이 몸에 배이지 않아요. 땀이 난다고 해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편안해요. 습득하지 않고. 너무 재미가 없나 보네. 시청자 수가, 조회수가 5회밖에 안 되네.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다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